11번부터 연수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마이너스 x부터 x까지의 ft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자 이거 정적분한 값이 0이 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자 이때 3배의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ft dt가 2배의 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마상까지의 자 이 정적분에다가 자 3분의 4를 더한 값과 같은 상태일 때 자 1에서 3까지의 ft dt를 구하라. 자 일단 함수 자체가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긴 한데 적분 구간의 양 끝에 둘 다 변수가 있는 상태다. 그쵸? 자 그런데 ft는 내가 어떤 함수인지 몰라서 정적분을 하지는 못하겠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t제곱은 정적분을 할 수가 있다.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인테그랄을 분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이너스 x부터 x까지의 ft dt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t제곱 그냥 우변으로 넘어가서 서로 같다는 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에서 x까지의 2분의 1t제곱 dt라고 부르면서 함수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네. 그쵸? 자 그럼 이거 정적분하게 되면 6분의 1t 3승이 될 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 얘는 무슨 함수인 게 확정적이니까 그치 우함수인 게 확정적이니까 2배 꺼내면서 0에서 x까지의 자, t제곱 dt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계산했을 때 뭐야 2 날라갔고 자 t제곱 적분하면서 3분의 1에서 3승이 된다. 이 생각이 이제 우리 ft라는 함수에 대한 대칭성 있는 구간에서의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래쪽에 조건을 본 다음에 자 1부터 3까지 ft dt 계산하자는 건데 아래쪽 조건을 보니까 누가 봐도 구간의 대칭성이 얼기설기 만들어질 듯 안 만들어지고 있다. 그치? 그럼 얘는 자 적절히 이제 정적분의 식들을 조립을 해서 1에서 3까지의 ft dt 정적분 값을 계산하자는 건데 구간의 양 끝이 대칭성이 있는 형태의 정적분 값은 내가 계산할 수 있지만 그게 없는 값들은 계산을 잘 못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구간의 정적분이 하나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면 구간의 형태가 좀 순서가 뒤바뀐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뒤로 바꾸면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2에 마3부터 마2까지의 ft dt에다가 3분의 4 더했다고 생각하면서 자 마3에서 마1까지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결국 마3에서 3까지가 구간의 대칭성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다시 나한테 물어보는 건 1에서 3까지의 정적분이 되는 거니까 뭔가 퍼즐 조각 맞추듯이 조각을 맞추자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그러면 대칭의 중심인 x는 0을 여기에다가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생각은 현재 1에서 3까지를 물어보는데 말부터 3까지다. 마3에서 1까지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이 둘의 정적분 수치는 전체가 마3에서 3까지의 정적분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 그림이 함수 그림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fx가 그냥 임의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마3에서 3까지의 정적분 우리가 x에다가 3 넣으면서 계산이 가능하니까 인테그랄의 마3에서 3까지의 ft dt를 x에 3 집어넣으면서 9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이 전체 면적이 현재 9가 되는 거고 자, 너네 둘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식이 하나 있으니까 자, 요 사이에 드러나는 면적들이 뭔가 계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그러면 마일에서 3까지의 면적을 하나 s라고 둔다 치면 여기는 마3에서 마일까지의 면적은 9에서 뭘 뺀값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s를 뺀값일 수밖에 없고 그럼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을 하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좌변의 식은 그러면 3s가 드러날 거고 우변의 식은 마일에서 마3까지를 마3에서 마일까지로 바꾸면서 9-s로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18 플러스 2s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드러나겠다. 그쵸? 자 정리해보면 s라는 값이 마이너스 18에다가 3분의 4를 더한 값이 되면서 어쨌든 각 구간의 면적은 결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찾는 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면적이냐면 1에서 3까지의 면적이 되는 거거든. 그럼 1에서 3까지의 면적은 결국 S에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대칭성 있는 구간의 면적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자리에다가 다시 X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정적분 값은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럼 이 자리에 3분의 1이 쓱 들어가게 되면서 자, 내가 찾는 값은 S-의 3분의 1의 값이 얼마인지를 묻는 거니까 자, 주어진 S에다가 3분의 1 빼게 되면 마이너스 18에다가 3분의 4에다가 3분의 1 빼면서 자, 간단히 마이너스 17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자, 1이 마무리하면서 그냥 결국 정적분에 대한 조각 맞추기의 개념이었다 라는 생각까지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잘 체크를 하시고 자, 12번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 12번에 모든 항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 자, 다음 조건 만족할 때 초항 A1의 최대 최소를 찾는 점화관계의 문제. 자, 가족분 보니까 AN 플러스 1은 자, 어떨 때는 이전항을 절반으로 나눈 다음에 1을 더하고 어떨 때는 그냥 이전항에다가 자, 1을 더해서 쭉쭉 뻗어나가라는 얘기인데 자, 위쪽이 절반할 때는 AN이 짝수일 때를 얘기를 하고요. 그냥 더할 때는 AN이 홀수일 때를 얘기를 한다는 거. 자, 짝수일 때만 반을 나눠서 1을 더해야 모든 항이 자연수로 정의될 수 있는 그냥 자연수로 만들기 위한 정화관계식이라는 게 눈에 보인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나조건을 보니까 해야 될 게 AN 이꼴 AN 플러스 1을 만족하는 최소 자연수가 6이어야 한다 그랬고 그리고 네 번째 항은 반드시 짝수여야 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 자, 조건은 여기서 끝났고 특정항의 모양이 좀 주어진 건 결국에는 조건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죠? 자, 최소 자연수가 지금 이 두 항의 두 칸 띄어낸 항의 모양이 값이 똑같도록 하는 최소 자연수가 6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A6이랑 A8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자, 이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같은 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 그 전에는 그럼 똑같은 수가 드러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두 칸 띄어서 두 칸 간격의 숫자가 같으면 안 된다는 거 체크를 해놓고 마찬가지로 A4는 반드시 짝수여야 된다는 것까지 확인해놓고 갑시다. 자, 그러면 지금 A6과 A8이 같다는 조건을 통해서 이 6번째 항이나 8번째 항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기 A6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A7과 A8을 거치게 되면 자, 이 6번째 항을 이용해서 8번째 항이 표현이 될 건데 문제는 A6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모르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분류를 해서 보자는 얘기. 자, A6가 만약에 홀수라면 자, 거기에 1을 더하게 되면 반드시 무슨 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짝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A7은 짝수라고 할 수 있는 상태고 자, 그럼 다시 짝수는 반으로 나누었을 때 홀일 수도 있고 짝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자, 두 가지 형태로 나뉘면서 네가 홀일 때랑 짝일 때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 어차피 6번째랑 8번째랑 같아야 되니 짝수가 되는 건 배제하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홀수가 무엇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럼 A6를 편의상 홀수인 자연수 K라고 둔다 치면 그 다음에 드러나는 짝수는 자, 그 K에다가 1을 더한 값이니까 K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럼 다시 얘가 짝수로 나왔으니까 짝수로 나오면 절반 나누면서 1 더해야 하기 때문에 자, 반 나누면 2분의 1K에다가 자, 2분의 1 더하고 다시 마지막에 1까지 더해야 한다는 거. 자, 그럼 이 둘이 서로 갖기 위한 K 값을 정해보면 2분의 1K 넘어가면서 2분의 1K가 자, 2분의 1 더하기 해서 2분의 3 되고 자, 결국 K는 3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K는 그럼 지금 홀수인 게 만족스럽다. 그치? 그럼 이제 A6의 항이 먼저 3인 게 하나 정해진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럼 A6는 3이 될 거고 A7은 4가 될 거고 A8은 얘를 절반한 다음에 다시 1을 더하는 거니까 다시 3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먼저 가능하겠네 라는 생각.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A6가 짝수인 것도 해봐야 되니까 A6이 짝수일 때도 한번 적어보자. 자, A6이 짝수일 때는 A7이 홀일 수도 있고 짝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형태로 다시 나뉘게 될 거고
AAS로 갈 때는 홀수는 반드시 그 다음 항에 짝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1 더하면서 짝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섯 번째, 여덟 번째 갔다 가야 되는 거니까 홀수인 건 의미가 없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짝짝짝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랑 짝홀짝으로 만들어지는 상황 두 가지가 있는 상태겠네. 자, 여기서도 그럼 K 잡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여기 짝수 K라고 잡아준다 치면 너의 홀수는 자, 지금 절반하면서 1 더하는 거니까 2분의 1K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일 거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짝수로 갈 때는 홀수일 때는 1만 더하면 되니까 이 자리에 2분의 1K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네. 자, 그럼 K랑 2분의 1K 플러스 2가 같아야 되니까 넘어가주면서 첫 번째 상황에서는 2분의 1K가 2가 되며 K 값은 4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짝수로 가능하니까 자, 선택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는 자, 짝수 K로 출발해서 그대로 절반 남은 것도 짝수가 되니까 또다시 절반하면서 1 더하기 때문에 얘는 4분의 1K 플러스 2분의 1에 자, 1을 더한 이런 값이 되겠다. 그죠? 그럼 K랑 4분의 1K 플러스 이렇게 더한 숫자 둘이 갖다 붙이면 자, 두 번째는 4분의 1K 넘어가면 4분의 3K가 자, 2분의 3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서 가능한 자연수 K 값은 2가 되는데 이것도 짝수니까 일단은 가능하다고 두자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 항으로 가능한 사항이 3이랑 4랑 2랑 이렇게 세 가지 나오니까 세 가지 가지고 이제 추항 찾으러 간다라는 생각. 자, 점화 관계가 간단하기 때문에 조건만 잘 따지면서 그냥 쭉쭉쭉쭉 적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여섯 번째 항이 3일 때부터 같이 한번 해본다 칩시다. 자, 역추로 날 거니까 여기 A5 적을 거고. 그럼 이렇게 지금 두 개 뻗어 나가게 될 때, 자, 위쪽으로 갈 때는 지금 다음 항에다가, 다음 항 구할 때 이전 항에 2분의 1배하고 1을 더한 거였으며, 자, 요 점화관계 뒤바꾸면 플러스 1 넘어가면서 얘는 다음 항에다가는 1을 빼면서 다시 2배를 해야 지금 그 이전 항이 찾아진다는 생각이다. 그지?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계산할 때는 자, 빼기 1을 하고 2배를 하자라는 생각인 거고, 아래쪽은 그냥 그 이전 항에다가 다음 항을 찾을 때 1을 더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넘어가면 얘는 자, 다음 항에다가 1을 빼면서 이전 항이 찾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근데 아래쪽 관계를 정했을 때는 결국에는 AN이 무슨 수가 되어야 되냐면 홀수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 만들어진 결과치가 홀수가 돼야 된다는 거고, 위쪽으로 뻗어나갈 때는 위쪽에 있는 결과치가 반드시 짝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그대로 적어볼게요. 자, A6가 3으로 시작하니까 다섯 번째 항은 1 빼면서 2가 돼야 되는데 2는 홀수가 아니니까 탈락시키겠다 이 얘기인 거고, 그럼 다시 얘는 1 빼면 2가 되고 그대로 2배 하면서 4가 만들어질 거니까 4는 짝수로서 가능한 숫자다. 그치? 자, 3, 4 드러났으니까 그대로 쭉 뻗어나가면서 자, A4, A4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찾을지 봅시다. 자, 또다시 밑으로 갈 때는 1 빼면서 3이 될 거고 위로 갈 때는 빼기 1하고 2배 하면서 6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위아래 규칙성이 비슷하고 특히 위에 거는 1을 뺀 다음에 그 자연수를 2배로 하면 반드시 무슨 수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건 무조건 된다라고 보일 수 있어. 점화관계에서. 자, 아래쪽 거도 보면 얘는 지금 1을 빼기만 하는 거고 위쪽이랑 아래쪽 연산의 차이점은 밑에 거는 1 빼는 거고 위에 거는 1 뺐다가 2배까지 하는 거다. 그치? 그럼 1 뺀 거랑 1 빼서 2배 한 거랑 이 둘의 관계는 항상 몇 배 차이가 돼요? 몇 배가 될 수밖에 없냐면 2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계산을 이제 복잡하게 하지 말고 A3를 찾으러 가봅시다. 그럼 3일 때는 뻗어나가면서 2가 되는데 빼면 2는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고, 다시 그대로 얘 2배가 위쪽에 적혀야 되니까 4를 적어내면 얘는 짝수라서 가능할 것 같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앞쪽에서는 두 칸 띄어서 같은 숫자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전에 여섯 번째 전에. 그럼 얘는 지금 다섯 번째랑 세 번째 항이 같은 숫자가 되는 거니까 자, 나 조건의 모순이라서 자, 4가 드러나는 것도 탈락을 시켜야겠다.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세 번째 항은 여기 네 번째 항이 6일 때만 찾을 수 있고, 자, 1 빼면서 5가 될 거고 2배 하면서 10 되는 거는 당연히 둘 다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쭉쭉 뻗어나갑시다. 자, 그럼 A2도 이제 찾아보게 되면 이 자리에서 이제 4 되는 거는 당연히 탈락이고 2배 하면서 8인 건 가능하고 자, 9 되고 그대로 18 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 A2가 이제 조금 저기 뭐야
간격이 좁아졌으니까 다시 하나 그려주고 98. 자, A1을 그럼 마지막으로 적으면 1 빼면서 17, 2배 하면서 34. 자, 1 빼면서 8, 8락이고 2배 하면서 16. 1 빼면서 7, 2배 하면서 그대로 14. 이렇게 적어볼 수는 있겠네. 자, 이렇게 꾸밀려고 하는데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6번째 항이랑 8번째 항이 같은 게 최소 정연수 n값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여기 3번째, 5번째 나온 건 걷어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그럼 n이 6일 때 최소 n값이 6일 때 a6랑 a8이 같은 거니까 사실 그 바로 앞에 있는 n이 5일 때도 서로 같은 숫자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치? 그러면 여기 4번째, 6번째, 3번째, 5번째 이렇게 관계들은 확인했는데 우리가 아직 5번째랑 7번째 관계는 확인을 못했으니까 적어도 여기 7번째랑 적어놓고 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럼 7번째를 한번 적어보면 6번째이 홀수 3일 때 사실 7번째는 1 더하면서 바로 4가 나오게 된다. 그치? 이렇게 4가 나오게 되면 5번째랑 7번째가 또다시 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4에서 애초에 출발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생각이라서 A6가 지금 3인 상황은 모조리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 지워져야 되는 거고 되었어요. 그래서 자, 앞쪽으로도 확인해야 되지만 뒤쪽으로도 이제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적어도 우리는 A6에 대해서 6번째, 7번째, 8번째 항까지는 적어놓고 가는 게 안정적이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6번째 항이 이건 이제 뭐 눈에 보이니까 지워버리고 4인 걸 할 때는 자 7번째 항이랑 8번째 항을 미리 적어놓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7, 8번째 항은 미리 앞쪽에 적어놓고 갑시다. 자, 짝수일 때는 그대로 절반에서 1을 더한다고 그랬으니까 반하고 1 더하게 되면 여기가 3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일 거고 다시 홀수일 때는 1을 더하기로 했으니까 4가 드러나는 건 괜찮고 이후에 9번째 항은 관찰할 필요 없는 게 네가 같든 안 같든 7번째, 9번째는 같든 안 같든 상관이 없는 상태다. 그죠? 자, 그래서 A6가 4인 것에서부터 이제 다시 출발해서 쭉쭉쭉쭉 적어야 되는데 자, 이걸 그냥 열심히 적었던 이유는 자, 네가 3 나오고 네가 4 나오면 4에서 출발하는 항의 모양 우리가 이미 여기 앞에서 찾아줬잖아. 그치? 그럼 한 번 더 쭉 기록을 하면 되겠네. 쭉 기록을 하되 자, 앞쪽에서 대신에 이 7번째랑 5번째랑 같아지는 것들은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이냐면 배제해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이렇게 아까 앞에서 6번째, 4번째가 같아서 뭐예요? 여기서 미리 걷었어야 됐네? 이거 왜 했지? 왜 한 거야? A4랑 A6가 같잖아. A? 할 필요가 없었던 거다 여기서. 그쵸? 그럼 여기서도 지금 3은 걷어 나가질 거고 그럼 A4로 가면서 다시 1 빼면서 5 홀수 가능하고 2배 하면서 10 가능하고 자 A3는 4는 당연히 안 될 거고 2배에서 8은 가능할 거고 자 그대로 10 드러나면 여기 9 들어가면서 될 거고 얘는 18 될 거고 A2에서 다시 8일 때 이제 1 빼면서 7 될 거고 14 될 거고 그럼 여기 이제 9에서 8 안 될 거고 16 될 거고 18에서 17 될 거고 34 될 거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6번째 항 이전에 봤을 때 두 칸 띄어서 같은 숫자가 드러나는 관계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이제 이 상황들은 모조리 되는 거니까 A1을 한번 쭉 가져가 보면 34에서 갈 때는 33인 거 되고 66인 거 될 거니까 당연히 얘가 최대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가장 큰 수에서 시작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거니까. 자, 아래쪽 거 그럼 중간중간 단계에서 17에서 보면 1 빼면 16인데 짝수라서 안 되고요. 2배 하면서 30이 만들어질 거고 다시 16에서 뻗어나가 보면 15는 홀수니까 되고 30도 짝수니까 되고 자 다시 14에서는 13 홀수니까 되고 26 짝수니까 되고 자 7에서는 6일 때는 안 될 거고 2배에서 12인 것도 12인 것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최대의 후보는 먼저 66이 하나 나왔고 최소의 후보는 12가 나오게 되는데 잠깐만 뭐가 A4가 짝수. 네, 그치.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치. A4가 지금 맞아요. 전제 조건에서 무슨 수라고 돼 있으니까 짝수라고 돼 있으니까 아예 적어놓고 왔어요. 여기 보면 애초에 3을 할 필요가 없었네. 그럼 A4도 짝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5부터는 다 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 쭈르르르. 자, 여기까지가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가능한 게 지금 66이라는 최대 후보랑 먼저 15라는 최소의 후보가 생겼어. 자, 그래서 A4가 짝수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여섯 번째는 지금 4인 상태에서 가능한 케이스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분류가지고 이제 A6가 마지막으로 1대를 풀어갑시다. 자, 1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죠. A6가 2면 A7은 자, 절반하고 1 더했을 때 여전히 2가 되고 그럼 2는 계속해서 뭐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냐면 2를 만들 수밖에 없겠네. 그럼 다섯 번째 항을 봤을 때 자, 1 빼면서 1 될 거고 다시 2배 하면서 2가 만들어질 건데 2는 다섯 번째랑 일곱 번째랑 같아지니까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럼 여기 1에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이제 A4로 가능한 숫자가 있는지 봅시다. 1 빼게 되면 0이 되는데 현재 우리 모든 항은 자연수여야 되니까 안 되고 그럼 다시 0을 2배 한다 치더라도 여기 0이 나오니까 모든 항이 자연수라서 안 되기 때문에 자, A6가 2인 관계는 아예 드러나지를 않거나 모든 항이 계속 2로 쭉 이어지게 되게만 하기 때문에 어쨌든 나 조건에서 최소 자연수는 6이라는 건 만족스럽지가 않은 상태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가능한 건 여기 최소 후보가 그대로 최소가 되네요. 자, 15가 최소값이고 66이 최대값이 되니 자, 이 두의 합을 계산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한 개씩 정리를 잘 하시고 자, 필요한 거 체크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13번으로 가봅시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있는 상차함수에 대해서 가조건 어떤 x값을 찾는데 그냥 fx가 0 되는 곳이고 자, 이 집합의 원소는 0과 2밖에 없다. 3차함수가 축방의 교점이 2개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집합에서는 겹치는 건 어차피 한 번만 표현한다. 그치? 자, 그럼 얘는 두 실근이 0과 2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내 3차함수는 0과 2에서 이렇게 0에서 접하는 형태이거나 아니면 2에서 접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바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쵸? 자, 이제 이 둘 중에 나 조건을 보니까 인티그랄 2에서 x까지 ftdt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fx를 결정을 하자는 얘기가 되는데 자, 적분하는 시작의 구간이기 때문에 x가 2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잘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x값이 지금 2보다 큰 경우라면 얘는 2보다 오른쪽에 정적분의 위치, x의 위치가 정해질 거니까 어쨌든 양의 방향으로 양의 면적이 정적분되니 이 정적분의 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다. 항상. 그쵸? 그런데 x가 2보다 작은 구간으로 가게 되면 윗끝이 더 작아지니까 적분의 방향성은 음의 방향이 될 거고 그때 정적분하는 면적들은 양의 면적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 음의 방향으로 양의 면적을 정적분하면 그 정적분 결과는 음수가 될 수도 있는 상태다. 그쵸? 그럼 여기 두 번째 케이스의 그래프는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바로 탈락을 시키자는 거고. 그럼 다시 1번 그래프에서는 x가 2보다 큰 쪽으로 가면 양의 방향으로 양의 면적 적분하니까 양의 정적분 생기고요. 다시 x가 2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 음의 방향으로 항상 음의 면적들을 정적분하니까 여기서 정적분의 결과는 그대로 다시 항상 양수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네. 가능한 건 그럼 지금 나 조건을 통해서 1번 그래프다라고 확정이 되겠죠. 자, 1번으로 확정이 되면 함수 fx의 식은
0에서 접하니까 x제곱에 2에서 뚫으니까 x-1 이런 형태로 잡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그래서 이 3차함수가 0에서부터 2까지 둘러싸인 면적을 S라고 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 S랑 2에서 A까지의 fx dx 정적분 값이 똑같도록 하는 양수 A 값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얘를 잘 보면 자, S는 어차피 양의 면적이고 2부터 내가 양수 A에 대해서 정적분을 할 건데 A가 2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도 가능하긴 한데 작은 쪽에 있을 때 가능하려면 A는 지금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죠? 같은 면적을 나타낼 때 음의 방향으로 음의 면적을 S만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A가 0인 건데 A가 0이면 양수 A 값을 만족시키지 못하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자는 건 어쨌든 2보다 큰 쪽으로 A가 갈 때 2에서 2까지 이 양의 면적이 다시 S가 되는 곳을 찾으라는 얘기다. 그렇죠? 계속해서 같은 면적을 만든다는 표현을 우리한테 지문을 줬었는데 얘는 그냥 그걸 정적분을 표현해 줄 뿐인 거네. 그럼 이 A 값을 찾기 위해서 요 면적 찾고 2에서 2까지 또 면적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그렇죠? 그냥 0에서부터 어디까지? A까지 3차함수를 정적분했을 때 그 결과는 얼마가 된다? 0 된다. 쓰자는 얘기니까 자, 이 조건을 다시 인테그랄 0에서 A까지의 그냥 주어진 3차함수식 x제곱 x-2에 자, dx가 0 된다라고 해서 자, 양수 A 값 찾으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끝. 자,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까지 자, 13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14번으로 가봅시다. 자, 그래프에서 지금 상황 설명이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를 일단 대충 빨리 그리면서 대생하면서 조건 해석부터 해보면 양수 A와 두 함수, 지수함수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y는 2x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gx 함수를 만드는데 그 gx 함수는 주어진 지수 함수를 원점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자,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성 있게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때 자, 양수 A에 대해서 xnA라는 직선과 각 함수의 교점을 얘기를 하는 거니 이 위에 있는 점을 현재 라지 A 아래쪽 gx 만난 점을 라지 B라고 뒀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원점과 A를 연결했을 때랑 원점과 B를 연결했을 때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의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수직에 대한 관계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일단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생각은 가져갈 수가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좀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이대로 직선 오비를 쭉 연장했을 때 다시 fx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했냐면 C라고 뒀는데 애초에 우리가 이 두 그래프를 그릴 때 원점에 대해서 대칭성 있다는 걸 유념하고 그렸다. 그렇죠? 그럼 이 OB랑 OC는 서로 대칭성 있는 위치의 두 점 사이의 관계가 될 거니 그대로 B의 좌표를 부호를 바꿔서 C의 좌표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고 OB랑 OC 길이도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다. 그지? 자, 이대로 이제 다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삼각형 ABC랑 로그 A에 y는 로그 A에 x 플러스 t라는 자, 이 로그 함수가 만나는 모든 자연수의 p 값의 합을 구하라. 자, ABC랑 삼각형 연결하라고 했고 연결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필요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파란 삼각형 만들면 이등분 되는데 수직 이등분순이 그어졌네. 무슨 삼각형이라는 게 그치?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정도는 눈에 들어온다. 그치? 그래서 나중에 때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AB랑 AC는 같다는 건 알아두고 자, 그러면 자, 이 삼각형이랑 어떤 로그 함수가 만나는 모든 자연수 p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p에 따라서 이 로그 함수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겠다. 그죠? 현재 자연수 t 값이니까 얘는 기본형인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계속 평행 이동하고 있는 거고 그럼 로그 2x가 여기 어딘가 1,0을 지나면서 증가하게 그려져 있다면
P 값은 지금 양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그래프는 왼쪽으로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럼 얘가 쭉쭉쭉쭉쭉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죠. 만나게 하려면 사실 이 C라는 점이 경계의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A라는 점이 경계의 위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컴퓨터가 아닌 이상 우리가 얘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있어 없어? 없는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 모든 경계의 점들을 대입하면서 언제 P 값이 가장 크고 작은지는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C를 지나면서 이 로그가 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라면 C가 지날 때가 경계가 될 수도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직접 조사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지나는 점들의 경계는 A를 지날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C를 지날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B를 지날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치? 해서 이 로그 함수 그래프가 A랑 B랑 C 모두 이 세 개의 경계점을 지날 때 P의 값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인 거. 자, 시작합시다. 이 점의 좌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좌표를 정할 건데 xA라는 양수의 경계에 x좌표를 줬으니까 얘는 그대로 a, 2의 a승 바로 작성할 수 있고 자 b의 좌표도 그러면 a, 요 자리에 넣으면서 -2의 -a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수직 조건이 나와 있고 문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기울기 꼭 만듭시다. 그럼 OA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2의 a승이 될 거고 OB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자 a분의 -2의 -a승 이렇게 될 건데 얘가 -1 된다고 얘기하면 2의 a승이랑 2의 -a승은 어차피 없어지면서 1이 될 거니까 간단하게 -a제곱분의 1이 -1이 나오면서 양수 a 값은 1일 수밖에 없다는 게 빨리 밝혀진다. 그치? 그럼 끝났네. 여기가 1,2고요. 여기가 1 넣으면 1,-2분의 1이 될 거고 자, 이 점 그대로 원점 대칭감 부호 바꾸면서 얘가 -1,2분의 1 된다는 것까지 자, 이제 대입하면서 P 값의 형태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A 지날 때 1,2 대입하면 2는 로그 2의 1 플러스 P니까 이때 P 값은 당연히 얼마? 3일 수밖에 없다. 그치? 그 다음에 다시 B 대입하면 1,-2분의 1 대입한 거니까 -2분의 1은 다시 로그 2의 1 플러스 P 이렇게 될 거고 자 2의 -2분의 1승은 루트 2분의 1이 될 거니까 1 플러스 P가 루트 2분의 1 된다라고 얘기하면 P 값을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어차피 무슨 수니까?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치? 음수인 경우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려면 P가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서 출발하니까 애초에 자연수 P에 대해서는 자, 이 삼각형과 먼저 그래서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할 경우에는 -1,2분의 1 C에 대해서 자, -1 넣고 2 집어넣으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은 로그 2에 -1 플러스 P가 되니까 자, 다시 이 2분의 1승에서 얘는 -1 플러스 P가 루트 2가 되면 되고 P 값은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가 돼요. 몇 점 얼마? 2점 얼마나 그치? 그럼 좀 더 큰 P 값은 여기 위에 3에서 생기는 거니까 자 어디가 최대 경계가 되냐면 A를 지날 때가 최대 경계가 되고 그럼 내 곡선은 조금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가다가 C를 지날 때가 좀 더 작은 P 값이 그 다음에 A를 지날 때가 가장 큰 P 값이 생기고 자 이때 P 값이 3이 되는 거니 현재 나의 P 값은 삼각형과 만나기 위해서는 3 이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자리에서 1, 2, 3에서 답은 6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자 뒤로 넘어가서 15번을 봅시다. 지워되죠? 자, 15번에 사차함수식은 명확히 정해져 있고 자, 이때 F'P가 3을 만족시키는 P에 대해서 GX라는
x라는 함수를 p 이전에는 fx를 그리라는 얘기고 x가 p보다 큰 범위에서는 f의 x-a 플러스 b를 그리래요. 그럼 이 함수식을 보자마자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들어야 된다면 어쨌건 간에 나의 함수 fx가 뭐 4차 함수니까 일단 적당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다 치면 어딘가에 구간의 경계에 p 값이 있을 거고 그치?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내 함수의 접선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지점이다? 3이 되는 지점에 기준에 점이 있는 거겠어요. 그럼 이 점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fx 그래프를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대로 그리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 오른쪽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겠다는 거냐면 그냥 여기 있는 이 fx 그래프를 자 a랑 b는 둘 다 변수니까 자유롭게 그냥 무슨 이동시키라는 얘기냐면 평행이동시켜서 갖다 붙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내가 A랑 B가 지금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왼쪽으로 한 칸 땡기게 됐다 치면 B가 0일 수도 있잖아요. 왼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니까 자 이런 그래프를 지금 이제 P 값보다 큰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려나가보라는 얘기인 거지. 뭐 예를 들었으니까 얘가 B는 0이고 A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의 얘기를 하는 거야. 되었어? 그럼 대부분의 그래프는 불연속이거나 미분 불가능한 경계가 생기겠다.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지금 뭐냐면 이 gx가 대부분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거 올해 모의고사 문제였죠. 자, 대부분의 지금 여기 있는 이 gx가 뭐 가능하게 경계라고 했냐면 미분 가능하게 경계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생각해보자. 미분 가능하게 옮기려면 일단 연속해야 되니까 뭔가 자리를 맞추어야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치?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알겠어. B가 0이 아니라 그럼 지금 우리가 대략 그린 그래프에서는 B가 어떤 특정 음수가 되면서 자리를 좀 맞춰줘야 되겠네. 밑으로 내려주면서. 그럼 얘를 밑으로 내렸다 그래서 밑으로 얘를 내려가지고 여기에 탁 마주치게 해가지고 그대로 이만큼의 그래프를 쭉 그린다라고 쳤을 때 얘가 항상 미분 가능할 리가 없는 상태인 거다. 그치? 그럼 미분 가능까지 맞추려면 자리만 맞출 게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부분을 맞추라는 얘기니까 같은 부분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보통 어떤 상태였었냐면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렇죠? 3차함수에서 많이 하던 건데 자 여기 극값이 되는 위치의 x값을 뭐 예를 들어 p라고 가정을 하고 p라고 둔다 치면 우리 gx의 함수를 x가 p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 x가 p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렇게 fx-a 플러스 b 이렇게 둔다라고 쳤을 때 현재 f'p가 얼마인 상태이기 때문에 0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접선 길이가 0 되는 것 기준으로 0 이전에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쭉 그려진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P 이후에는 분명히 gx가 미분 가능하게 그려지려면 평행이동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갖다 붙이라는 얘기였냐면 접선 기울기가 얼마인 곳에 붙이라? 0인 부분을 갖다 붙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동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이동을 안 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동을 안 하는 케이스면 A랑 B가 0인 상황을 원래는 따줘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A, B가 0이 아니다라고 문제 전제 조건이 주어질 거야. 그럼 이동을 통해서 얘가 딱 자리가 맞추어지려면 여기 있는 3차함수는 어디 부분이 어디 부분을 갖다 붙일 수밖에 없을까? 그 소가 되는 부분을 여기에 갖다 붙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극소인 점을 어딘 점으로 옮기도록 하라는 얘기냐면 극대인 점으로 이동하기 위한 자 평행이동을 조사를 해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극값의 차이가 이 간격의 폭이 여기하고 한 p 플러스 2쯤 됐다 치고 자 여기 폭이 그럼 한 4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 점의 평행이동량은 왼쪽으로 몇 칸 가면서? 2칸 가면서 위로 몇 칸 가야 되니까
4칸 가야 되니까 자 그래야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서 이 P 이후의 그래프를 여기 있는 P 플러스 2 극소 위의 그래프를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 붙여주겠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지. 왼쪽으로 득한물이고 위로 득한물이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A가 마이너스인 거고 B가 4인 케이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3차 함수에서 이렇게 극값의 형태를 극값이 되는 위치들을 갖다 붙이면서 미분 가능한 그래프 많이 그려봤으니까 이번엔 기준을 그냥 살짝 바꿔줄 뿐입니다. 그 접선 기울기 얼마 되는 부분을 3인 부분들을 갖다 붙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그래서 이렇게 짐을 쭉 읽고 미분 가능하다를 보자마자 아 현재 나의 경계의 기준은 접선 기울기가 3인 부분이고 자, 그 접선 기울기가 3인 부분부터 미분 가능한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기 평행이동된 함수 또한 접선 기울기가 3인 부분을 가져다 붙일 수 있도록 결정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뭘까? 이 4차 함수가 가지는 접선 기울기가 얼마인 부분을 다 조사해야 되고 3인 부분을 같이 다 조사를 해야 할 겁니다. 자, 이거 하나 잡아주고 자, 이건 일단 지울게요. 지워야죠. 자,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리든 접선 기울기가 3인 곳을 조사하든 이분은 해야 되니까 F'X 구해보면 12x의 3승 마이너스 24x 제곱 다시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27의 건데 어쨌든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좀 알아야겠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처음에 도함수를 3으로 묶어서 계산을 해보려고 했어. 3으로 묶어보니까 4x 3승 마이너스 자 8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되면서 아 인수분해가 되고 싶은데 안 돼. 1 넣으면 13 빼기 10이니까 안 된다. 그쵸? 당연히 마이너스 1로도 안 될 거고. 그럼 얘는 이대로는 도함수 그래프의 부호변을 바로는 알 수는 없는 상태니까 그리기가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얘를 우리가 완전히 못 그리는 건 아니지만 또 한 번 더 미분해서 3차 함수 그린 다음에 또 그릴 수 있는데 또 미분해도 그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지 않은 형태로 드러나. 자, 1이 부족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게 F'P가 3이 되는 위치를 다 찾아야 되는데 그럼 B가 먼저 3되는 X 값을 찾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 도함수를 이용해서 4차함수 그래프는 그릴 수 없으니까 얘는 삭제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넘어가게 되면 12x 3승 마이너스 2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가 0되는 부분을 찾으면 되고 이제 12로 예쁘게 날라간 새는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되게 되고 훨씬 간단해지는 방정식이 만들어졌으니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죠? 자 그럼 요거 봤을 때 뭐 물론 3차 방정식 풀어도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네. x제곱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생길 거고 2 생길 거고 다시 마이너스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결과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럼 접선 기울기가 3인 부분이 몇 번 생긴다는 얘기? 3번 생긴다는 얘기고 그쵸? 그럼 4차 함수가 이렇게 단조롭게 그려질 일은 있을까? 없죠. 이렇게 되면 접선 기울기가 3인 중에서 뭐야? 3번 생길 수도 있네? 생길 수도 있잖아. 그치? 생길 수도 있네. 뭐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는 크게 상관없고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접선 기울기가 3인 부분이 3번 드러날 건데 여기 어딘가에 한 위치가 일단은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냐면 P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쵸? 그럼 첫 번째 여기 접선 기울기가 3되는 지점 중에 가장 작은 점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지점이 X좌표가 1인 곳 그 다음에 다시 X좌표가 2인 곳에서 마지막으로 P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몇 가지 됐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만약에 P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접선 기울기가 3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두 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점 세 개를 ABC라고 봅시다. 그럼 누구를 어디에 갖다 붙이거나
B를 A에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C를 A에 갖다 붙이기 위한 평행이동량을 생각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 그 평행이동량에 대한 A, B 값은 정해지지 않으니 우리한테 A-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 케이스를 생각해보자. 먼저 첫 번째, P가 여기에 있을 때도 두 점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케이스 두 가지 생길 거고, P가 B에 있을 때도 A로 B가, C로 B가, 그치? C를 B로 이렇게 보낼 수 있으니 또 두 가지 생길 거고, P가 C에 있다 치더라도 A를 C로, B를 C로 보낼 수 있으니 총 케이스는 원래 몇 가지가 돼야 돼? 6가지가 돼야 돼. 그런데 그 6가지를 다 탐구하기에는 너무나도 계산 노가다만 시간이 많더니, 자, 전제 조건이 잘 나와 있죠. 단 A는 0보다 없단 값이다. 작은 값이다. 그 말은 무슨 방향으로의 평행이동만 얘기하는가 하면 X축으로는 그쵸. 음의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관계들과 뭐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해지는 관계는 세 가지겠네. 첫 번째는 P가 이렇게 A에 있을 때는 B에서 A로 가는 것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맞다. 그치? 이거 하나 보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시 C를 A로 갖다 붙이는 것도 X축으로 음의 방향으로 이동이니까 이것도 두 번째로 가능한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P 값이 이제 B에 있을 때가 되겠죠. P가 1일 때. P가 1일 때는 A를 B로 이동하는 거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얘는 A가 양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C를 B로 이동하는, 자, 이렇게 총 세 가지 이동을 보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P가 지금 C에 위치했을 때는 당연히 안 되겠지. 다 양의 방향의 이동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이동량을 보려면 결국에는 이 세 점에 뭘 찾으라는 얘기가 될까? 그냥 좌표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그래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X좌표 B, 마이너스 1인 거 정해졌으니까 A좌표 들어갑시다. 마이너스 1에. 자, 그냥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하면 F 마이너스 1이 현재 자, 3 플러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7. 자, 계산하면 플러스 2 될 거고, 자, 5에서 27 빠지니까 마이너스 2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넣는 거니까 1 넣는 거니까 B의 좌표는 좀 더 간단하게 1, 저기 1 넣으면서 F는 3 빼기 8 더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27. 자, 마이너스 14 빠지면서 13 만들어질 거고, 여기는 1, 16 이렇게 될 거고, C의 좌표는 X좌표가 1일 때니까, 자, 20원 온다 치면 이게 좀 귀찮네. 3 곱하기 2의 4승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3승,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 별로 안 크네. 그러면 48 마이너스 8판에 64 마이너스 64, 24 플러스 54 30 마이너스 34가 되니까 계산 결과는 14 하면서 2,14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냥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그냥 A, B, C 구하면 되는데 하나만 찾아주고 최대 최소는 직접 정하는 걸로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P가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B라는 점을 A라는 점으로 가려면, B라는 점을 A라는 점으로 가려면, 자, 그대로 X축 평행이동량을 보면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대로 16이 마이너스 22로 가려면 B는 마이너스 30, 그치, 8이면 되겠다. 그쵸? 자, 이 상황에서 그럼 A-B를 관찰하자는 얘기니까 너네들의 차이는 36이 된다. 이렇게만 찾을 수 있고,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산순환해서 언제 가장 작고 큰지 확인만 하면 되는 얘기입니다. 지문에서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주 나오고. 이거 너네? 10월 모의고사인가? 하여튼 최근에 나왔을 겁니다. 최근에 했는데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쌤 대강 기억나는 조건만 좀 적어주면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F' 제로랑 F 제로가 결정이 됐던 것 같아.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된다 치면 나한테 GX를 어떻게 줬었냐면, fx를 주고 나서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f에 x 플러스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얘가 미분 가능하게 못하는 4차함수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이거 보면 이제 몇 칸에 몇 칸 가능할까?
한 칸에 두 칸 가서 평행이동해서 무엇 가능하게? 미분 가능하게 맞추라는 얘기니까. 지금 0에서는 지금 0,1이 아니라 0,4 지나면서 얘가 접점 교류가 1인 이런 4차함수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던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지금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몇 칸 옮겨서 두 칸 옮겨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여기서 지금 한 칸, 두 칸 옮겼을 때 이 지점에서 다 드러난 함수가 이렇게 다시 미분 가능하게 달라붙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어쨌건 간에. 그럼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x좌표가 fx가 평행이동되기 전에 얘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었겠죠. 그럼 그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함수식은 미분계수가 1로 동일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거 좁네. 이거 지우기는 좀 그렇고 여기다 둡시다. 4차 함수가 있는데 0이고 y좌표가 4인 곳에서 접선비율이 1인 게 있었어. 근데 미분 가능하게 붙은 게 다시 여기 한 칸, 두 칸 올라와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한 칸, 두 칸 전에도 분명히 접선비율이가 1인 4차 함수를 그 경우에 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여기서 교육 1인 형태로 접하거나 여기서도 1인 형태로 접하고 가야만 이동시켜서 미분 가능하게 이어붙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근데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곳에서의 내 4차 함수의 함수값이 4에서 두 칸 빠진 거니까 2가 돼야 되고 f'의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접선비율의 여건이 1로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그냥 무지성으로 대입해도 되는데 무지성으로 대입하면 이런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알아놓고 이쪽에 기록.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20번으로 빨리 가보죠. 괜찮아? 그죠? 자, 정수 K에 대해서 함수 fx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x 3분 더하기 6x제곱 플러스 kx. 자, 이 3차 함수가 이 열린 구간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고 그때 fx의 극대와 극소의 합의 최대를 구하라. 특정 구간에서 극값이 생긴다, 극대가 생긴다고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도함수의 불가능한 관찰이니 함수 미분부터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더하기 k하는 2차 함수가 되는데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2차항이랑 1차항의 개수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대칭 축 정도는 정해져 있는 거다. 그치? 자, 그럼 축의 방정식은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x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자, 얘를 기준으로 위로 볼록하게 생기는데 이 2가 하필 딱 구간의 경계네. 어쨌든 2와 4 사이에 열린 구간에서 2가 극대값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가 위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생겨나갈 건데 자, 극대를 풀에서 마로 바뀌는 이 구간에서 생길 건데 얘가 지금 2와 4 사이에 있어야 되니 느낌은 이렇게 잡히네요. 4에서의 도함수의 함수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2에서의 도함수의 부호는 분명히 양수가 되도록 일단 어떤 k의 범위를 정하라는 얘기가 된다. 그치? 이런 생각을 좀 가져가 봅시다. 지금 k 값에 따라서 우리 도함수는 축은 정해진 상태고 그냥 y축으로 평행이동하고 있을 뿐인 거다. 그쵸? 그럼 얘가 이제 위아래로 막 움직이다 보면 당연히 이 구간 내에서 극대값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k의 범위를 잘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정하러 가봅시다. 그럼 f'의 마이너스 2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0보다 커야 되니까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24 더하기 k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k는 마이너스 12보다는 커야 되네. 자, 그리고 f'차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8에 플러스 48에 플러스 k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없어지면서 내 k 값은 마이너스 12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 범위의 정수값으로 결정이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k 값이 움직이고 있을 때 나한테 주어진 함수의 극대란 극소의 합의 최대값을 찾으래요. 그럼 극대란 극소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내 극대극소 값은 여기는 이 교점의 x좌표를 알아야 계산을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현재 여기 x좌표는 나의 도함 수식이 결정이 안 되는 거니까 정할 수가 있고 없는 상태고, 그럼 없는 상태인데 극대극소의 최대값을 어떻게 찾지? 합의 최대값을 어떻게 찾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그냥 대수적으로 때려 박는 방법은 여기 있는 교점을 모르니까 얘를 각각 뭐로 둘 수밖에 없냐면 알파랑 베타로 둘 수밖에 없는 상태다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여기 앞에 거를 알파 뒤에 거를 베타라고 둔다 치면 그럼 우리가 그러네 왜 정성을 그려야지 이렇게 도함수 그려줄 거고, 그럼 f 알파가 극소니까 f 알파랑 f 베타가 극대니까 f 베타의 합이 언제 최소가 되는지 최대가 되는지 확인해보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생각은 얘 최대를 구할 거면 어쨌든 알파 베타라는 이 변수가 잘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알파 베타라는 정수는 현재 더함수를 0으로 만드는 지점의 부분을 알파랑 베타로 삼아준 거니까 근계수 관계를 잘 쓰자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를 집어넣자는 얘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k를 집어넣어서 산수를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f 알파랑 f 베타 더해서 표현한다 치면, 그러니까 차수와 트담끼리 정하는 게 계산하는 게 편할 거니까 마이너스 묶어내면서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생길 거고, 플러스 6 묶어내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k 묶어내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 생기겠다, 그렇죠? 그럼 3승 더하기 3승은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 제곱 더하기 제곱도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 합도 표현할 수 있으니 결론적으로 이 극대와 극소의 합은 k에 대한 식이 되는 거겠네. 그 k에 대한 식을 k의 범위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찾아보라는 얘기가 됩니다. 되었나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잡아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사실 바로바로 안 들 수가 있단 말이야.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쌤이 이 k 값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왜 했었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함수 fx의 극대랑 극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처음에 해석할 때는 이런 감정이 좀 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x좌표가 2인계 경계가 있고 여기 x좌표가 4인계 경계가 있어요. 어쨌든 그 사이 어쨌든 극값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적분을 좀 배운 사람들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 주어진 함수에서 잘 보면 k 값을 몰라도 지나는 점을 하나 알 수 있는데 몇 콤마여서 반드시 지난다는 게 0,0. 그치? 그러니까 내 함수는 축이 결정되어 있는 함수고 그 0이라는 지점은 하필 여기 있는 4라는 지점과 무슨성에 있는 위치에 있는 관계냐면 대칭성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래, 알겠어. 알파 베타에서 극값까지는 거 알겠는데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에서 극대 가졌다가 베타에서 이제 극소 가졌다가 쭉 간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이들의 합의 최대값을 찾는 거고, 지금 그럼 x축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냐면 x좌표가 0인 곳에서 생기니까 여기 x축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그럼 이때 이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합은 극소값이 너무나 작은 상태니까 더했을 때 최대가 될 가능성이 작겠죠. 그치? 미쳤나봐요. 삼성도 이렇게 그려졌네. 최고차 함수죠. 그치?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죠?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그려지면서 극소값은 꽤 작은 함수고 극대값은 꽤 큰 함수가 되니까 이럴 때 더하면 좀 커지겠다는 생각은 드네. 그죠? 그럼 생각해보자. 너 도함수 그래프가 k값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 만약에 k값이 되게 작아. 얘는 k가 클수록 도함수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인 거잖아. 그럼 k가 막 작으면 더더더더 내려가면서 간간히 여기 2와 4 사이에서 힘들게 이렇게 극대를 가질 수가 있는 상태의 그래프가 될 거야. 그럼 이런 그래프라면 지금 감소하는 구간이 훨씬 길죠. 0에서부터. 어차피 내 함수값은 0에서 0을 가지는 거거든.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K 값이 작으면 얘가 더좀 쭉 내려가는 거니까 감소하는 구간이 엄청 길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럼 극소값이 훨씬 깊은 음수값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그때는 아주 잠깐 증가했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그래프가 될 거. 그럼 지금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봤을 때 노란색에서의 극대극소합이랑 그 다음에 주황색에서의 극대극소합을 따졌을 때는 당연히 그 합이 큰 거는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위에 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보이죠. 그러니까 K가 어떨수록 클수록 이 극대극소합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인지가 되고, 그럼 K 값이 클수록 좋다는 거니까 K가 무슨 일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얼마를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그냥 계산을 쭉쭉 이어나가셔도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물론 마이너스 1 한다고 해서 극값의 위치는 예쁘게 정해질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계수 관계는 당연히 쓰긴 써야 되는데, 그래도 대신에 K 없는 상태에서 근계수 관계를 쓰는 건 눈에 좀 보일 수가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지문의 해석을 봤을 때 지금 변수에 따라서 내가 그래프 조작이 잘 안 되고 생각이 잘 안 떠오르는 거면 이 K 값에 따라서 문제 상황이랑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게 당연히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K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런 변화를 가진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 자, 뒤로 넘어갑시다. 21번으로 가죠. 자, 21번은 질문이 아니었지? 22번만 하면 된다, 그렇죠?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 영상을 잠깐 좀 끊어보자. 자, 그럼 빨리 A, B 나와 있고 조건 추가해서 갑니다. n에는 3이라고 조건을 추가하시고, 그래야 문제 상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A 교집합비의 원소는 마이너스 2랑 2만 있고요. A의 원소 총합은 0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자, A 조건을 보자마자 우리가 F알파가 마이너스 1 되는 지점, 즉 fx 플러스 1이 0되는 모든 지점들의 실근이 알파가 된다고 확인했고, 그래서 얘는 fx 그래프랑 y-1의 고점들의 x 좌표들을 다 알파로 둘 수 있다, 이 생각 하나에. 아까 여기 있는 b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냐면, 자,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을 추론을 한다 치면 얘는 미분계수의 구조라서 f베타 플러스 1이 0이라면 f'베타는 0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f'베타분의 1의 식이기 때문에. 자, 이런 케이스에 베타의 값을 모으거나 또는 그냥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이 아니면 전체 값도 0을 수렴하기 때문에 f베타 플러스 1이 0이 아닌 지점에 모든 베타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래프 상황으로 보여준다 치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y는 마이너스 1이 있다 치면, 자, 여기는 이 두 실수의 위치에 값을 x1이랑 x2라 하게 되면 집합 A에는 x12가 있는 상태인 거고, 집합 B에는 당연히 x12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치? 이거 접하는 것까지 해줘야 되네. 그래야 분류가 되니까. 그래서 x12, 3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집합 B는 여기에서 x3는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나서 f 베타 플러스 1이 0이 아닌 모든 베타 값도 가능하기 때문에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정의역들도 다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분홍색으로 색칠된 실수분도 다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럴 때 집합 베타, 집합 B는 x는 x3가 아닌 모든 실수의 영역에 표현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되는 거였고요. 됐죠? 자, 해서 어쨌든 간에 나는 일단은 이 NA가 3이라는 단계를 추가를 하게 되면 자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나갈 때 위로 볼록한 상태고, 이렇게 단조로운 그래프에서는 애초에 y는 마이너스 1을 두었을 때 교점이 3개 될 리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니까 애초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볼록볼록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럼 y는 마이너스 1과 교점이 반드시 3개가 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위에서 접하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접하거나, 그렇지, 아래 극소에서 접하거나 두 가지 케이스를 나타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A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마이너스 2랑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얘는 A라는 집합의 원소는 최소 교집합에 y랑 2가 있으니 얘도 y랑 2는 반드시 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는 거다. 그쵸? 마찬가지로 그럼 집합 B에도 반드시 누구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y와 2는 존재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이 y는 마이너스 1과의 교점 중에서 부정의 좌표는 마이너스 2랑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A의 원소 총합이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에는 누구도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다. 0도 반드시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의 원소 총합이 0이기 때문에 집합 A에는 0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교점의 세개가 0,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이렇게 대칭성 있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상태인 거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세점의 좌표를 잡을 때 먼저 얘가 대칭성 있게 마이너스 2랑 0이랑 2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문제는 이렇게 되면 누구의 뭐가 없습니까? B의 2가 없게 됩니다. 그쵸? 접선율이 0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B의 2가 없으니까 교집합에서 2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없게 되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은 배제시키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그림에서도 교점 3개 되는 것 중에서 여기는 하나가 2고 여기는 하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여기는 0이 된다라고 하면 A에는 이렇게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그쵸? 그럼 이 그림에서 B는요? 누구랑 누구는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2랑 2는 들어갈 수 있죠. 접선교의 0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0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교집합이 y랑 2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구간의 양 끝의 경계의 함수값이 전부 다 무수성 있는 구조라서 대칭성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4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 자리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 여기가 플러스 2가 되니 함수식 fx는 빼기 함수 접수와 설정하면서 마이너스 1 빼게 되면 x제곱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결정된다. 최고차는 마이너스 1이구나. 여기 마이너스 붙여놓고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죠. 우리 4차함수의 극대값은 몇 종류밖에 없으니까 한 종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극대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끝? 해서 얘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 보류 이게 틀림이 없다. 끝! 자, 이렇게 해서 10분 쉬었다가 뒷시간에 이어서